굴로종신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우리 돈 1,800원가량인 199엔을 지급했다고 통보하면서 우리 정부가 뭘 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에 맹주를 자처했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6곳 이상이 뛰어드는 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가 입학 시기 대학 생활에 적응해서 3월부터 공부하라는 취지로 2월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오늘 상생발전의 돌파구를 찾자고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연금으로 굴로종신대 할머니들을 또 모욕하고 울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6년 전과 똑같은 답을 내놨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99엔에서 199엔으로 늘어난 연금액 차이뿐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손에 쥐어보고 우리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습니다. 보도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할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70여 년 만에 강제 노역 당시 가입한 연금이라며 할머니에게 돌려준 돈은 199엔, 우리 돈 1,800원입니다. 그동안 할머니들을 도와왔던 시민단체는 제2의 99엔 사태라며 규탄했습니다. 99엔이라는 돈을 나쁘다 좋게 주고 또 결국 더 많이 준다고 해갖고 199엔이라니 어느 세계적으로 말을 해도 참 얼굴이 안 쓸 면목이 없다는 말을 할 뿐이고. 외교부는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6년 전과 똑같은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한일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는 흐름과도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시민 모임은 이런 외교부의 태도는 방관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제2의 99엔 모욕 사건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변명의 여지 없이 거듭된 경고에도 손 놓고 있었던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일본 강제징용 당시 후생연금에 가입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한국인만 4,700여 명. 이미 사망한 사람과 병석에 있는 피해자들도 많아 과거사를 바로잡을 시간조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이 들어설 후보지 3곳이 결정됐습니다. 일부는 재개발 예정지고 일부는 새로운 택지 개발 지역입니다. 어디인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수영대회를 위해선 4,500세대 규모의 선수촌이 필요합니다. 수영대회 선수촌 대상지로 과기원 뒤편의 첨단 3지구와 송정주공, 계림 8구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첨단 3지구는 신개발 방식으로, 송정주공과 계림 8구역은 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몇 세대를 지을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경우 주민 동의 지연이나 각종 민원, 개발 소송 등으로 인해 선수촌 건설에 차질을 빚을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상황을 보아서 세대수를 정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늦어도 2019년 3월까지는 선수촌이 지어져야 하는데 기한 내 건립이 어려울 경우 과감하게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을 못 시켜주거나 이 뜻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대회 선수촌에 제공됐던 미분양 물량 보증이나 용적률 상향, 시공사 선정 등의 파격적인 특혜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조합의 몫이어서 실제 건축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칫 재개발 지역이 선수촌 대상지에서 제외될 경우 주민 반발 등 후폭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주는 평균 3대1, 전남은 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제대로 된 조합장을 뽑아 좋은 농협을 만들어보자며 마련된 토론의 자리. 드문드문 빈자리에서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 열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등록이 없어 그동안 얼굴 알리기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후보자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에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가족을 포함한 제3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데다 후보자 간 토론회나 연설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는 후보자지만 우선 조합원님들이 누가 무슨 정책을 내세우는지를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충분히 나누어 보는 그런 기회와 공간이 지금 없다는 것.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은 공보와 벽보, 그리고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이 고작입니다. 이번 선거가 깜깜이 선거, 현직 조합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적어도 금권을 동원한 후보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지 않는 등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돈을 쓰고 당선되고자 하는 후보는 반드시 협동조합의 주인, 즉 조합원의 몫을 반드시 그 이상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묻겠다며 풀어야 할 말까지 묶어버린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농업계 안팎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시작도 안 됐지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광주 전남에서 후보 47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장 후보가 수사를 받는 등 모두 9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전남에서도 38명이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를 대표했던 향토 기업이죠.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한 자본의 쟁탈전이 뜨겁습니다. 금호산업을 인수하면 아시아나항공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외 사모펀들과 함께 호반건설도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금호산업 인수전에 모두 6개 이상의 후보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호반건설이 독자적으로 참여했고, 신세계는 물론 금호고속의 대주주인 IBK 펀드 등 4개의 사모펀드도 금호산업 입질에 나섰습니다. 금호산업 인수전이 이처럼 후끈 달아오른 이유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분관계 때문입니다. 금호산업이 국적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과 함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다시 에어부산과 금호터미널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인수 의향을 나타낸 호반건설과 신세계는 물론 롯데와 CJ 등 대기업들이 앞으로 사모펀드와 연합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도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주택 전문이었다 보니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던 과정에서 채권단은 인수 의향을 나타낸 곳을 상대로 기본 자격 심사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입찰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 우선 매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박삼구 회장이 제시한 가격과 비교해 최종 인수 후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결국 누가 더 많은 자금력을 확보하는지, 그리고 우군을 확보하는지가 금호산업 인수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또 만났습니다. 후보 때부터 다짐했던 상생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인데요. 글쎄요, 이번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과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도지사는 광주 전남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발전연구원이 하나로 통합돼 상생기조에 걸맞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이 마치 각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돼서는 호남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딘가는 하나가 돼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미래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시도 의장들은 큰 틀에서 광주 전남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가자는데 뜻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발전연구원의 통합 문제의 경우 통합 후 관리 감독이나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보완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판단을 따라서 표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뜻을 보면 거의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따르기로 했습니다. 통합 시의 문제점, 그다음에 또 통합을 안 했었을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의원님들한테 더 그 판단을 맡길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 주면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하고 좀
그런 부분들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진행돼 난항을 겪었던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은 이번 사자회의를 통해서 나름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도의회는 다음 달 3일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 수렴을 한 뒤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법안이 이르면 내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에 따르면 여야가 내일 원포인트 상임위를 열기로 합의했고 전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 단판을 벌였지만 세부 문구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를 내일로 미뤘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권의 지난 2년을 관권 부정선거와 복지공약 파기 등으로 점철된 시기라고 규정하고 제2의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광주행동준비위원회는 오늘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복지공약을 파기하면서 증세로 서민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 정권의 독재와 무능에 맞서기 위해 제2의 민주화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대학들이 입학식을 2월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며칠 당기는 거지만 하루라도 빨리 대학 생활에 적응해서 3월부터 공부하라는 취지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 대학은 오늘 입학식을 치렀습니다. 입학식을 마친 뒤에는 전공별로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학과 공부를 미리 체험했습니다. 처음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이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입학 프로그램은 학점이 부여되고 미래 직업체험과 유명 강사의 특강도 이어집니다.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확실히 학생들에게 뭔가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점에서는 참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봐야 3월 입학에 비해 며칠 앞당기는 거지만 광주 전남 대다수 대학들이 2월에 입학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3월 2일부터 조금 어수선한 게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이지만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입생들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놀기도 놀고 공부도 적당히 하고 너무 놀면은 또 이제 나중에 2학년, 3학년, 4학년 돼서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얼싸절싸 흥청망청했던 대학가의 신학기 풍속도가 바뀌어가는 가운데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은 입학식 일정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과기원은 문승현 환경공학부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승현 신임 총장은 지난 20여 년간 지스트가 쌓아온 연구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 발전과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술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임 총장 취임식은 3월 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광주 서구 을 보궐선거에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은 광주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에서 일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야당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독자적인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거쳐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